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귤남 선생입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는 업데이트되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중학생, 이제 막 진학한 중학생 혹은 수학을 포기해버린 중2, 중3 학생들을 위한 강의로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어머니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왜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제작되어진 강의고요. 직접 부모님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수학을 공부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중학교 1학년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겪으면서 이제 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올해 중학생에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 특히 많은 학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이제 국가에서 보는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를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집중력이 조금 부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교육을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교육에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지역별 차이. 예를 들어 강남구나 아니면은 목동 근처, 뭐 대치구, 대치동 이런 곳에 있는 학생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적인 측면, 수업료가 매우 비싼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중1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월요일은 중1 학생들, 수요일은 중2 학생들, 금요일은 중3 학생들이 왜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중1 학생들이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바로 이제 테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험이 예정돼 있어요. 그럼 이 지정된 시험 날짜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중1 학생들의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 많은 시기였어요. 대외 활동이 많은 시기. 대외 활동이 많은 시기라는 건 뭐냐면 수업 내적인 것보다 수업 외적인 거에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진로 탐색 기간이라고 해갖고 우리 아이가 무엇에 조금 더 이제 재능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아직 뭐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도 않은 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대해서 얼만큼 뭐 길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않은 학생들인데 진로 탐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외 활동이 많아짐과 동시에 수업 내적인 질이 떨어지고 수업 외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학생의 수업 양, 절대적인 공부 양이 줄어듭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이제 수학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수학만. 수학만 놓고 보자면 초등학교에서 보통 중학교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수포자가 제일 많이 발생할 땐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일 때.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은 바로
이제 한자로 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우리가 다항식 혹은 방정식이라고 명칭된 것들을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그다지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는 여기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네모가 3이다. 그럼 네모는 얼마냐? 그럼 우리는 네모는 2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대다수 초등학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예요. 2라고 얼마를 더했더니 3이 나왔니? 2요. 이렇게 풀어냈어요. 물론 공교육 과정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죠? 1 더하기 x는 3이래요. 자,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데 x라는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알파벳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 시대에는 한문을 많이 병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한문을 띄고, 그러니까 한문을 제외하고 한글만 사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단어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미지수란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수라는 표현인데 우린 이걸 미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미지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예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는 것 같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갑자기 우리는 뭐 네모, 세모 이런 것들, 뭐 네모 더하기 세모가 5였다. 뭐 네모와 세모를 찾아라 이랬는데 갑자기 x 더하기 y는 5래요. 사실 두 개는 같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지수, x, y 등등 각종 알파벳 혹은 또 다른 어떤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설명함으로써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한 것과 같은 이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생이. 그게 바로 제일 큰 이유예요. 중1 때. 더군다나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활동이 많은 시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뭐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학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먼저 해주면 좋을, 집에서 도와주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러한 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쉽게 이해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지수 같은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수인데 이거를 찾아내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라. 라가 이런 의미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정식, 다항식, 단항식, 항.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그거는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와 교육과정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뭐예요? 일일이 다 뭐 1학년 담임도 했다, 6학년 담임도 했다가 뭐 4학년 담임도 했다가 이러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1부터 중3까지의 이제 담임만 맡거나 아니면 교과목을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1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갖고 수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요 단어들의 의미부터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x는 3이다. 야, 그랬을 때 x는 2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x가 의미하는 바가 왜, 무엇인지, 미지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제일 큰 문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배웁니다. 1학기에는 대부분 대수학이란 걸 배워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기하학을 배웁니다. 대수학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방정식이라든가 함수, 즉 이런 거 어머니들이 단어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서 상관없어요. 뭐냐면 식을 풀어서 혹은 식을 해석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는 규칙성, 수나 식의 규칙성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꼭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나 그냥 이제 함수식이라고 불리는 걸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은 대부분 뭐냐면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각, 그 다음에 사각형, 삼각형, 원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져서 배워요. 자, 제가 만약 중학생이에요. 근데 1학년 1학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1학년 2학기에 마음을 되잡았어. 그리고 나서 기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았어. 근데 2학년 1학기에 올라오면 다시 대수학으로 갑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때 전 포기했었죠?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너집니다. 교육의 1학기, 2학기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는 연결되지 않고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이를 1학년 2학기에 학원을 보냈어요.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2학년 1학기가 됐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학원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이미 지난 교육 과정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원에서 이제 각 1학기 선행 진도만 모두 빼는 학원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선행 진도만 빼는 학원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학기 것들 위주로 선행 진도를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이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요 3개를 연달아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1년치를 수업하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를 수업하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수업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연속이 없으니까 1학기와 2학기는 배우는 교육 그 과정이 단원의 결이 다르다. 이 부분이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이라는 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말이죠.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낼 때 학생들의 성적을 알아요. 아, 우리 애들은 요 정도 레벨이구나. 그래서 그 레벨에 맞춰서 시험을 내줍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게 되면은 편차가 크겠지만 각 학교 그 학년만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에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하게 뭐 학교별로 80점, 80점, 80점 맞춰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시험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왜? 어떤 학교는 굉장히 고레벨일 거고 어떤 학교는 굉장히 저레벨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만 보고 절대적인 수치만 보고 내 아이는 요 정도 레벨인데 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안 나오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등수도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중학교 와서는 등수가 왜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왜? 중학교는 초등학교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중학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중학교 A 중학교가 있으면 그 A 중학교에는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 C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마다의 레벨도 다르고 만약 세 개의 학교 레벨이 똑같다면 나와 동급의 레벨인 학생이 2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초등학교의 성적을 중학교 때 바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의 성적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각각 100명씩 있다고 칩시다. 각각 100명씩. 근데 내가 이때 전교 2등이었어요. 그럼 이게 다 A 중학교로 갔어요. A 중학교로 갔다. 그럼 A 중학교는 총 300명이 됩니다. 자, 내가 전교 2등이에요. 그럼 이 학교에 전교 1등, 1등, 1등이 있죠. 그 학생들만 쳐도 이미 3명입니다. 그럼 나는 4에서 6등 사이가 수치상으로도 정상이에요, 애초에. 근데 나는 전교 2등이었는데 여기서 왜 전교 2등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나요?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전교 2등이었으면 동일한 레벨의 학교였으면 이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치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당연히 저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초등학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 아이의 초등학교 성적 혹은 중학교 성적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그대로 반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이에게 그만큼의 부담감을 주지 마시란 얘기예요. 부모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에게 부담감은 가중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월, 수, 금 학년별로는 한 강의씩만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갈 때 하루에 2-3개의 강의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뭐 1개만 올라간다, 2개만 올라간다, 3개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장담 못 드리고요. 매주 올라가는 강의 수는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제가 녹화해 놓은 게 많으면 10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적으면 1개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반드시 약속은 몇 개가 올라갈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1개 이상은 올라간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드릴 것이다.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특히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